안녕하세요. 몸신 안승재입니다. 오늘은 면역력 증진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지인께서 저한테 전화로 상담을 하셨는데요. 본인이 알고 계신 분의 어린 아이가 면역력이 안 좋아서 감기만 걸리면 굉장히 폐질환 또 고열로 고생을 한다라고, 그래서 뭔가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 또는 자료를 링크를 보내드리겠다 했는데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어제 밤에 강사님의 링크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신증이 있는 만 1세 영아, 면역력이 약해 감기만 찾아오면 폐렴과 각종 바이러스로 고열이 나서 고생합니다. 가족분들 모두 면역력이 약해서 아이가 아프면 가족 모두 전염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자주 하는데 그때뿐인 현실에 부모님들이 많이 낙심해 계세요. 그런 부모님과 아이를 위해 서한봉이 생각나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연락을 주셨는데요. 아이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다 모두 면역력이 저하가 된다고 하시니까 아이를 위한 처방 그리고 또 부모님을 위한 처방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서 또 기관지 또 폐 쪽까지도 안 좋아지고 감기만 걸리게 되면 고열이 난다고 하셨는데, 우선 상응요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응요법이 어디가 될까요? 폐와 관련된 상응요법은 바로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의 이 중앙 부분이 우리 몸에서는 가슴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가슴의 정중앙에서 좌우 부분이 바로 폐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손가락의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을 중심으로 정중앙선에서 왼쪽 부분 또 오른쪽 부분을 넓게 볼펜이라던가 손을 이용해서 또 반응점을 찾아서 자극해 주시면 좋고요. 이왕이면 앞진기를 또 준비하셔서 반응점을 찾아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서한봉이라던가 또는 뜸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정확한 자리를 찾으시고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둥근 부분을 이용해서 천천히 굴려보는 거죠. 천천히 굴리다 보면 보다 좀 불편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불편한지 말하기가 조금, 의사소통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관절과 두 번째 관절이 중심으로,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에 한쪽씩 서한봉 중형을 붙여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자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바닥의 중간 부분이 바로 우리 몸에서는 배꼽에 해당이 되고요. 중앙에서 옆으로 수평선을 새끼손날 쪽으로 쭉 긋고요. 그리고 네 번째랑 새끼손가락에서 수직선을 쭉 그으면은 교차점이 생기겠죠. 제가 카메라 촬영하다 보니까 약간 삐뚤어지게 되는데, 손바닥 가운데서 수평선, 네 번째랑 새끼손가락 중앙선 하면 그 교차점이 생기겠죠. 쏙 들어가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서한봉 또 뜸을 떠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자리를 더 알려드리면 새끼손가락에서 세 번째 관절 있죠. 맨 끝에 관절, 그리고 새끼손가락 끝에서부터 가운데, 정가운데 라인으로 쭉 긋다 보면은 만나는 교차점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 좀 삐뚤어지네요. 이 자리. 손목에서 새끼손가락 맨 끝에 관절과 정 가운데 라인이 교차하는 이 자리에도 같이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서한봉을 붙여주실 때는 손가락 부위는 작은 거, 소형을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바닥 부분은 큰 거, 중형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소형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작거든요. 그리고 아이는 또 손가락이 작다 보니까 또 작은 걸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 있는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끼손가락의 맨 세 번째 관절과 그 다음에 가운데 라인이 교차하는 교차점,
요 자리에다가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가슴 부분, 폐 부분에 해당되는 자리는 바로 요 양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여주시는데 너무 넓게 붙여주지 말고 가운데를 중심으로 좌우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주기 위해서는 또 면역력 증강시켜주는 자리 또 설명드렸었죠. 그 자리도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서한봉 이번에는 중형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중자리 조금 더 넓은 걸 이용해서 방금 전에 손바닥의 가운데에서 수평선, 네 번째랑 새끼선, 수직선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좋고요. 여기는 아이도 아마 작은 거보다는 큰 거 이렇게 붙여주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알려드리면 폐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폐와 관련된 자리는 네 번째 손가락의 가운데 안쪽 바깥쪽 라인이 있을 때 안쪽 라인이 되겠습니다. 안쪽 라인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안쪽 라인이 되는데요. 여기를 아까 했던 것처럼 세 번째 관절 있죠. 세 번째 관절의 안쪽 라인 요 부분으로 같이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좋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을 붙여주시면 좋겠죠. 작은 것을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의 세 번째 관절 그리고 안쪽 라인 이 자리가 폐 기능 조절해 주는 자리니까 네 번째 손가락의 폐 기능 조절점, 그 다음에 면역력 높여주는 지점, 그리고 폐와 관련된 상응 부위, 그리고 면역력 높여주는 혈자리 이렇게 네 군데다가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서함 크림을 이용해서 크림을 살짝 해당되는 부분에다가 바르고 살짝 바르고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면 좋은데 링크를 빨리 보내달라고 이렇게 조금 요청을 하셔서 제가 그 관련된 그 서한 크림이라던가 또는 앞진기나 이런 자료들이 사무실에 있고 지금 여기 집이거든요. 집에는 없어서 제가 그것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크림을 제가 링크 구매 링크나 이런 것들 아래에다가 보내드릴게요. 그거를 구매하셔서 지금 알려드린 혈자리를 시계 방향으로 세지 않게 엄마 손은 약손 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마찰해 주듯이 폐 좋아져라, 폐 자리, 그 다음에 면역력 높아져라, 그 다음에 요 네 번째 손가락 라인도 폐 경락이거든요. 폐 좋아져라.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라인은 또 면역력 높아지는 경락에 해당돼요. 이 자리를 천천히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뜸을 떠주시면 좋은데 뜸 뜨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아이들이 그런데 이제 뜸 뜨다 보면 어른은 괜찮은데 뜸 뜨다 보면은 손을 자꾸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혈자리에다가 4개를 동시에 뜨지 말고 하나씩만 떠 주시도록 하는데 뜸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살짝 받침을 밀어 주셔서 떼내 주시고요. 그리고 핀셋을 이용해서 여기 그 뜸 있죠? 뜸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 황토거든요. 황토를 잡으신 다음에 촛불을 이용해서 초를 이용해서 이 뜸을 거꾸로 대시지 마시고요. 옆으로 살짝, 옆으로만 살짝 해서 한 1초 정도만 되면 금방 연기가 나거든요. 연기 나나요? 네, 연기 나는 거 보이시죠? 연기만 나면 돼요. 불이 활활 붙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역력 높아지는 자리다. 그럼 면역력 높아지는 자리에서 살짝 올려놓고 반대편 손을 한 10cm 정도 간격을 띄어서 올려놓게 되면은 연기가 올라오면서 반대편 손도 따뜻해지고 또 마음이 차분해지게 됩니다. 동시에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하나씩. 그래서 따뜻하게 뜨셔야 돼요. 뜨겁게 뜨시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은 제가 서한봉을 붙이고 나서 뜸을 뜨지만 실제 뜸을 뜨실 때는 처음에 먼저 마사지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뜸을 뜨시고 그리고 서한봉을 붙여주고 요 3개를 동시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뜸 뜨는 여건이 어렵다 그러면 마사지 해주시고 그리고 서한봉을 붙여주시는데 마사지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를 해주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바로 서한봉이 테이프가 붙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마사지 크림을 해주신 다음에는 한 30분 정도 있다가 마사지 크림이 다 스며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서한봉을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만약 시간적 여건이 안 된다 하시게 되면은
서한봉만 붙여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의 면역력도 증진이 되고 또 부모님들 건강도 더 좋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도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뜸은 다 타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뜨거울 수도 있고 안 뜨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뜸은 따뜻하게 떠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뜨거운 게 느껴지게 되면은 그 다른 혈자리로 이렇게 올려놔 주시면서 차분히 따뜻한 감각을 느끼면서 천천히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뜸 뜨는 것은 하루에 5개씩, 요 한 자리에 5개씩 이렇게 떠주시면 좋고요. 서한봉 붙여주는 시간은 만약에 아이가 낮에 붙이고 있는 게 불편하면은 잠 자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고, 잠 자기 전에 붙이고 아침에 떼고 하셔도 좋고요. 낮에 붙여도 상관없으면 아침에 붙이고 저녁에 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마사지 하는 거는 시간이랑 상관없이 아이랑 교감하면서 수시로 또 상황이 될 때마다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마사지 크림, 또 서한봉, 그 다음에 뜸 혹시라도 필요하시게 되면 요 아래 제가 제품 태그해 놓을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구매를 하셔도 좋고, 링크 또 남겨드릴게요. 저희 수지침 봉사단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시게 되면 이런 자료에다가 또 자세하게 그림으로 또 그려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혈자리 알려드렸는데 이게 또 수지침 배우시지 않다 보니까 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전화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이 모두 수지침 요법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